가을비 내리던 저녁 갈비집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빠, 빨리 와주세요. 제발 제발요. 떨리는 딸의 목소리에 신재우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빗속을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내 강인주가 전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못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이건 당신의 과거잖아요. 이제 정리해야죠. 딸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아빠, 저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날 밤 재우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자신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요. 사랑한다는 말이 때로는 가장 큰 거짓말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만난 따뜻한 손길, 그 손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나의 전부를 빼앗아 가려는 악마의 손이었습니다. 재혼한 아내와 딸 사이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한 남자의 뼈아픈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 하나하나가 빗방울에 젖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퇴직 후 소규모 인테리어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신재우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단골 돼지갈비집에 있었습니다. 58세의 재훈에게는 모처럼의 외출이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식사와 함께 소주 한 잔 건네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얼마만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거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익숙지 않은 불편한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전처와 딸 소연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연은 27살,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진 나이였지만 재훈에게는 여전히 어린 딸이었죠. 전처를 먼저 떠나보낸 뒤 재훈은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재훈은 딸과도 세상과도 조금씩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도 가끔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그렇게 보내던 중 얼마 전 인주를 만났습니다. 인주는 재훈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천천히 그의 곁으로 들어왔고 재훈 역시 그녀의 따뜻함에 기대기 시작했죠. 재혼은 그렇게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돼지 갈비집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테이블 위로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재훈은 소주잔을 들어 친구들과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죠. 그때 재훈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이 짧게 울리더니 벨소리가 시끄럽게 터져 나왔어요. 재훈은 잠시 멈칫하며 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재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평소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훈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아, 아빠다. 무슨 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빨리 와주세요. 제발 제발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재훈의 온몸을 휘감았죠. 재훈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철컥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재훈은 재킷도 챙기지 않은 채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을 틈도 없었어요. 맨발로 뛰쳐나가는 재훈의 뒷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재훈아 그렇게 다급하게 어딜 가는 거야? 하지만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재훈의 얼굴을 적셨고 맨발에 닿는 차도의 냉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재훈은 그런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빠, 빨리 와주세요. 제발 제발요. 빗속들 뚫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내 강인주가 전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못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이건 당신의 과거잖아요. 이제 정리해야죠. 딸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아빠, 저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날 밤 재훈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자신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요. 소연은 인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재훈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습니다. 딸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인주와 소연이 언젠가는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재훈은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상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인주가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재훈은 그 상자들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전처의 유품 상자였죠. 재훈이 오랜 시간 다락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절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인주는 상자 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한 장씩 꺼내고 있었어요. 재훈과 전처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소연이 어렸을 때 가족 3명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전처가 혼자 미소 짓고 있는 사진까지. 인주의 손은 그 사진들을 분류하고 있었고 옆에는 큰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버릴 물건들을 담아두는 봉투였죠. 재훈의 뒤편에서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빠 봤죠? 저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인주는 재훈의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주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인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죠. 재훈은 맨발로 달려온 탓에 발바닥이 차갑고 저렸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재훈은 인주가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전처가 활짝 웃고 있었죠. 재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재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재훈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것은 인주와 함께 산 이후 처음이었어요. 인주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집에서 살려면 과거의 흔적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주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은 인주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리라고요? 이건 엄마 물건이에요. 당신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소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소연은 인주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인주는 소연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주의 눈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어요.
소연아, 나는 내 아빠를 사랑해서 이 집에 온 거야.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재호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주, 이건 내가 처리할 문제야. 당신이 손댈 물건이 아니야. 재훈의 말에 인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주는 재훈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훈의 말은 예상과 달랐죠. 인주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건 당신의 과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해요. 당신도 그걸 알잖아요. 인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를 정리하는 건 나의 몫이야. 당신이 할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인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 소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가방 안에는 옷가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연아, 뭐 하는 거야? 소연은 재훈을 보며 아빠,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재훈은 소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선택한 건 저 여자예요. 그럼 저는 나가야죠. 소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주가 부엌에서 나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이러지 마.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소연은 인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소연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죠. 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어요. 재훈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 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균형은 무너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전쟁은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재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났습니다. 소연이 집을 나간 후 재훈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고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재훈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죠. 소연이 집을 나가던 날의 표정, 그 차갑고도 쓸쓸했던 눈빛이 재훈을 괴롭혔습니다. 인주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재훈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재훈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당신,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인주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인주의 배려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인주가 다정할수록 소연이 떠난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재훈은 결국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연이 머물고 있을 만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친구 집이었습니다. 소연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집을 나가면 늘 그 친구에게 의지했죠. 재훈은 소연의 친구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거리의 나뭇잎들은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친구의 집 앞에 도착한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소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소연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빠, 왜 왔어요? 재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아빠랑 살 수 없어요. 아빠는 저 여자를 선택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아빠는 너를 선택한 적도, 인주를 선택한 적도 없어. 아빠는 그냥 너희 둘 다 지키고 싶었던 거야.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아빠,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소연의 말을 듣는 재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훈은 딸의 눈빛을 들여다보았어요. 차가운 눈빛 속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혼자 남겨진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재훈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죠. 재훈은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소연은 문을 닫으려 했고 재훈은 급하게 문을 붙잡았어요. 소연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재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재훈은 그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재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인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주는 재훈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다녀왔어요? 밥 먹을래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인주는 재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 만나고 왔어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딸이 날 미워하는 이유를. 인주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재훈은 인주를 바라보았어요. 인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훈은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 재훈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어요. 딸과 아내 사이에서 재훈이 선택해야 할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저 두 사람 모두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날 저녁 재훈은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어요. 강인주 씨 말이야. 전에 살던 데서도 문제가 있었대. 재훈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맞아.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 전 남편이랑도 문제가 많았대. 돈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던데. 또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신재훈 씨가 조심해야 하는데. 괜히 재혼했다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재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다니요. 재훈은 급하게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왔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재훈의 귀 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주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재훈은 인주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주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재훈은 인주와 결혼하기 전 인주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인주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재훈은 그저 인주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훈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들은 소문은 재훈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씨앗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재훈은 인주를 바라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의심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미약했고 신뢰라고 하기엔 너무 불안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인주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고 재훈은 혼자 집에 남아 있었어요. 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화면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딸과 인주 그리고 동네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인주와 함께 산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재훈은 인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인주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왜 이혼을 했는지. 재훈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인주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재훈은 무심코 인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인주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쓸쓸한 향이었습니다. 재훈은 방 안으로 들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 벽에 걸린 작은 액자.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시선이 서랍에 머물렀어요. 화장대 옆에 놓인 작은 서랍장이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훈의 손은 이미 서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볼펜 몇 개, 립스틱,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 재훈은 그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봉투는 꽤 묵직했고 표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법원 서류였습니다. 재훈의 눈이 서류의 제목에 고정되었어요. 부산 가족법원 이혼 조정서.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주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어요. 재훈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에는 인주의 이름과 함께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재훈의 눈길을 끈 것은 그 뒤에 첨부된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였죠. 인주의 이름으로 된 대출이 여러 건 있었고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인주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니요. 재훈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실을 인주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재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주가 돌아온 거예요. 재훈은 황급히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인주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서며 재훈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집에 있었어요?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재훈은 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인주의 얼굴이었지만 재훈의 눈에는 낯설게 보였어요. 재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인주, 잠깐 얘기 좀 하자. 인주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훈은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인주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어요. 인주는 봉투를 보더니 천천히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걸 어디서 찾았어요? 인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인주,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줘. 인주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훈은 기다렸습니다. 인주가 먼저 입을 열기를. 마침내 인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당신하고는 상관없어요. 인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다니, 이게 어떻게 나랑 상관이 없어? 당신은 내 아내잖아. 인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제발 이해해줘요. 저도 과거가 있어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인주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인주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소연은 아버지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재훈은 소연이 내민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주와 낯선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병원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고 남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믿겠어요?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의 인주는 재훈이 아는 인주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재훈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인주는 식탁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사진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연도 따라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인주는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인주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재훈은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나며 사진이 인주 앞에 놓였죠. 재훈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주, 이 남자 누구야? 인주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인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 남편이에요. 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전 남편? 그럼 왜 병원에서 같이 있었던 거야? 이혼했다면서? 인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제발 들어줘요. 이건 복잡한 일이에요. 인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이 사진은 3달 전에 찍힌 거예요. 제가 사람을 시켜서 조사했어요. 소연의 말에 재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인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사? 나를 조사했다고? 인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연아, 내가 뭔데 나를 조사해? 소연은 인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훈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소연아, 진정해. 인주, 당신도 앉아. 우리 차분히 얘기하자. 재훈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인주는 재훈을 바라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연도 아버지 옆에 섰죠. 인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 내가 설명할게요. 인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그 사람 때문이에요. 재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주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여러 건 받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결혼 생활 중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인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 이름으로 엄청난 빚이 생긴 걸요. 나는 그 사람한테서 도망치듯 서울로 왔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인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당신이 좋았고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재우는 인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재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병원에서 만난 거고? 재훈의 질문에 인주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암이래요. 연락이 와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갔던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인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연은 비웃듯 말했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멀쩡해요. 병원에서 나온 뒤에 같이 식당에도 갔잖아요. 인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주는 소연을 노려보았어요. 너 어디까지 조사한 거야? 소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재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신재훈 씨 맞으십니까? 재훈은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는 서부경찰서 형사과 김민수 형사입니다. 아내분 강인주 씨 명의로 사기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가능하시면 경찰서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재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훈은 황급히 전화기를 다시 잡으며 물었어요. 사기 사건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형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어요. 사기 사건이라니요. 재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빠, 무슨 전화예요? 재훈은 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주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재훈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주, 사기 사건이 뭐야? 형사한테서 전화 왔어. 인주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하지만 인주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재훈과 인주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소연도 함께 갔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형사는 재훈과 인주를 앉히고 서류를 꺼냈어요. 강인주 씨, 당신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 사기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요. 인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 적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여기 당신 서명이 있고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됐습니다. 인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인주의 다음 말이 재훈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건 제 남편 명의예요. 제 남편이 처리한 거예요. 인주는 재훈을 가리켰습니다. 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뭐, 내가? 인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명의를 쓰라고 했잖아요. 재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주가 모든 죄를 재훈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재훈은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인주는 계속 울며 말했어요. 당신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재훈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재훈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어요. 하지만 인주가 제시한 서류들에는 재훈의 명의가 곳곳에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심지어 계약서에도 재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재훈은 그 서류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증거는 재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재훈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신재훈 씨, 이 서류들을 정말 모르십니까? 재훈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이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일단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내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훈과 인주 그리고 소연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재훈은 인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인주,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인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이 여자 말은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인주는 소연을 노려보았어요. 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소연은 인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도 그랬잖아요. 재훈은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소연은 아버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집에 찾아와서 엄마의 유품을 보려고 했다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 여자였어요. 재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처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재훈은 간병으로 지쳐 있었어요.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죠. 그 사이에 누군가 집에 왔었단 말이에요. 재훈은 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인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소연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소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여자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재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재훈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주와 소연도 함께 탔죠.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흐르는 거리의 불빛만이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집에 도착한 재훈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인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재훈이 인주의 팔을 붙잡았어요. 인주,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당장. 인주는 재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제발 믿어줘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재훈은 더 이상 인주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인주의 손을 뿌리치고 인주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재훈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인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훈을 말렸습니다. 당신 왜 이래요? 내 물건을 함부로 뒤지면 안 돼요. 재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발견한 재훈은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인주는 재훈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재훈은 피했습니다. 재훈은 서류를 펼쳤어요. 서류의 제목을 본 순간 재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재훈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보험자는 신재훈, 수혜자는 강인주. 보험 가입 시기는 재혼한 지 석 달 후였어요. 보험금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재훈의 손이 떨렸어요.
재우는 천천히 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인주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을 위해서 가입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요. 하지만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건 내가 가입한 게 아니잖아.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가입한 거야? 인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더 뒤적였어요. 보험 가입 서류에는 재훈의 서명이 있었지만 재훈은 그 서명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위조된 것이 분명했어요. 재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주가 재훈에게 접근한 것, 재훈을 서두른 것, 전처의 유품을 정리하려 했던 것, 그리고 재훈의 명의를 이용한 사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인주는 처음부터 재훈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재훈의 이름과 재산을 노린 것이었죠. 재훈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험 증서를 손에 쥔 채 재훈은 중얼거렸어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사랑한 거였구나.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이 재훈을 짓눌렀어요. 소연이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소연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재훈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인주는 방 한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주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인주가 자신에게 접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미소, 다정했던 말투,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손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재훈을 무너뜨렸어요. 새벽이 되자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요. 재훈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연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연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혼자 싸워왔던 거예요. 재훈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해. 재훈은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일할 때 회의 내용을 녹음하려고 샀던 것이었어요. 재훈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인주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노크했어요. 안에서 인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재훈은 인주와 마주 섰습니다. 인주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인주는 재훈을 보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훈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재훈은 인주 앞에 섰습니다. 인주,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인주는 재훈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재훈은 주머니에서 보험 증서와 대출 서류를 꺼내 인주 앞에 놓았어요. 인주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재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당신이 원한 건 나의 이름이었지. 재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주는 고개를 들어 재훈을 바라보았어요. 인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 이제야 알았어요? 인주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죠. 재훈은 인주의 변한 모습에 놀랐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어요. 인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훈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절 고소하면 당신도 끝이에요. 당신 이름으로 다 처리했으니까. 인주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경찰도 법원도 당신이 공범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증거는 다 있으니까요. 재훈은 인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의 손은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끝내자. 인주는 눈을 크게 떴어요. 재훈의 말이 예상 밖이었던 거죠. 재훈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각오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면 당신도 같이 무너뜨릴 거야.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인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당신 딸은 어쩌고요? 재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당신은 이제 진짜로 나를 떠나야 해. 더는 내가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어. 재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인주는 처음으로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주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인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사람 얼굴을 하고 악마가 될 줄 몰랐지. 재훈의 말에 인주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훈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인주에게 보여줬습니다. 방금 한 말 다 녹음했어. 내가 내 명의를 이용했다는 것, 협박한 것 전부 말이야. 인주는 녹음기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 비겁해요.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비겁한 건 너야. 재훈은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집을 나가.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챙기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인주는 재훈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재훈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어요. 거실에서 소연이 잠에서 깨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 들었어요.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재훈은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정리할게. 그날 오후 인주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인주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니 재훈과 소연이 거실에서 인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주는 차갑게 웃으며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재훈은 창문으로 다가가 인주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주는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재훈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소연이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아빠, 이제 끝났어요. 재훈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났어. 하지만 재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악마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인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주가 떠난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거리의 나무들은 새싹을 트우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훈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인주가 저지른 사기 사건을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과 여러 증거 자료 덕분에 재훈의 결백은 증명되었습니다. 인주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지만 경찰은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죠. 재훈은 예전처럼 인테리어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딸 소연과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재우는 딸에게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소연이 상처받았고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아침 재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빗줄기가 땅을 적시며 새로운 생명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문득 딸이 보고 싶어졌어요. 소연의 얼굴을, 목소리를, 그리고 그 따뜻한 미소를 보고 싶었습니다. 재우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연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친구 집이 아니라 혼자 얻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소연은 독립을 결심했고 직장을 다니며 자립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선뜻 찾아가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재우는 버스를 타고 소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봄비에 젖어 촉촉했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무릉덩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소연의 집 앞에 도착한 재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재우는 건물 입구에 서서 비를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이 나를 받아줄까? 내가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때 건물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나타났어요. 소연은 손에 우산을 들고 나오다가 재훈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재훈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 왔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소연아,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재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소연의 말에 재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훈은 빗속에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온 그날, 나도 내 곁을 지켜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재훈은 딸 앞에 섰습니다. 소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재훈은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재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봄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사랑한다. 아빠가 너를 지킬게. 소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재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치유해 나갔죠. 한참 후 소연은 아버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었어요. 소연은 수건을 가져와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옷 다 젖었어요. 이거로 좀 닦으세요. 재훈은 수건을 받아 젖은 머리를 닦았어요. 소연은 따뜻한 차를 끓여 아버지에게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훈과 전처, 그리고 어린 소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재훈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소연아, 그 사진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사진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해요.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이니까요. 소연의 말에 재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재훈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앞으로는 아빠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 약속할게. 소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미 충분히 좋은 아버지예요. 소연의 말에 재훈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재훈은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죠. 창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저편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빗방울 사이로 무지개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재훈과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 무지개를 함께 보았어요. 재훈은 그날 이후 신발을 벗어놓고 잠이 들기 전마다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발로 도망치지 않겠다. 재훈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은 조용히 새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재훈은 그 신발을 딸의 현관 앞에 놓았어요. 신발 상자 위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아빠랑 함께 걸어가자. 사랑한다. 소연은 그 신발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졌지만 재훈과 소연의 관계는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큰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 속에서만 진짜 사람이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딸과 아내 사이에서 흔들리던 한 남자. 맨발로 뛰쳐나간 그날 밤, 그는 비로소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재혼한 아내와 딸 사이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한 남자의 뼈아픈 깨달음. 사랑은 때로 가장 큰 상처를 남기지만 신재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딸과의 관계는 다시 피어났습니다. 맨발로 뛰쳐나갔던 그 남자는 이제 새 신발을 신고 딸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는 여운이 있으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많이 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